안녕하세요. 7장 4절 자신의 주소를 저장하는 구조체에 대한 강의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참조형 구조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공부를 한 다음에 인티형 멤버를 갖는 자기 참조형 구조체를 공부하고요. 저희가 뒤쪽에서 자료구조를 공부하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자기 참조형 구조체를 사용한 연결 리스트 따라하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기 참조형 구조체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간단히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트럭트 노드라는 구조체를 정의하는데 인트형 데이터라는 멤버와 인트형 애스트리크 형식의 링크라는 멤버를 갖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는 정수를 저장하고 하나는 이런 정수형 주소를 저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럭트형 노드를 정의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스트럭트 노드형을 정의하는데 인트형 데이터를 보관하는 멤버,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멤버가 되겠죠. 노드형 멤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구조체 이름과 동일한 형식의 포인터를 만들어냅니다. 곧 스트럭트 노드형 애스트리크 형식 링크라는 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링크는 이때는 이 링크가 인트형 주소를 저장하는 곳이지만 이때의 링크는 누구를 저장하겠어요? 당연히 스트럭트 노드형의 주소를 저장합니다. 조금 처음에 공부하면 낯설죠, 이 내용이. 사실 어려워할 건 없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자, 화면을 모두 다 지웠는데요. 스트럭트형 노드 이런 구조체를 정의하되 이런 노드에 주소를 저장하겠다. 한마디로 링크는 이 노드 형식의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메모리상에 간단하게 표현하면 위에 거부터 표현을 해볼까요? 어떤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변수의 형식이 뭐냐? 노드 형식이다. 노드 형식. 스트럭트 노드 형식인데 이 스트럭트 노드 형식은 멤버를 두 개를 갖는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데이터라는 멤버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링크라는 멤버다. 링크라는 멤버. 이렇게 두 개의 멤버를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의 멤버 형식이 뭘까요? 정수를 저장하는 인트 형식이다. 이런 뜻이죠. 인트 형식. 링크의 형식은 뭘까요? 인트형의 주소를 저장하는 인트형 애스트리크 형식이다.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형식이다. 이런 뜻이죠. 다시 자기 참조형 구조체를 메모리상에 변수가 만들어지고 메모리가 만들어졌을 때에 구조를 그리면 간단하게 멤버는 두 개죠. 데이터와 링크라는 멤버가 두 개 있기 때문에 하나는 데이터라는 멤버고 또 하나는 링크라는 멤버다. 링크라는 멤버. 자, 데이터의 멤버는 정수 형식이네요. 여기다가 뭘 저장해요? 정수를 저장하는 인트 형식. 그런데 링크는 어떤 형식이냐? 보시는 것처럼 스트럭트 노드의 주소를 저장하는 애스트리크 형식. 스트럭트 노드의 애스트리크 형식. 곧 주소를 저장하긴 주소를 저장하는데 이곳에는 누구의 주소를 저장하냐? 이와 같은 자료 구조의 주소를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인트형 애스트리크 형식은 주소를 저장하는데 누구의 주소를 저장해요? 인트 형식의 주소를 저장하는 곳이죠. 자, 이런 곳은 스트럭트 노드형의 주소를 저장하는 멤버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 이런 멤버가 어떤 구조체를 만들었는데 이 구조체의 멤버가 지금처럼 링크처럼 구조체의 멤버가 자기 자신의 형식의 주소를 저장한다면 이런 링크를 갖는 멤버를 갖는 이런 링크 멤버를 갖는 구조체를 자기 참조형 구조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간단하게 구조체를 정의할 때 그 자신의 타입 구조체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타입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포인터 변수를 만들면 이런 구조체를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구조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저희가 앞쪽에서 자기 참조형 구조체를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제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자기참조형 구조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보여주는 예제로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조체, 조금 전에 저희가 공부했었는데요. 이게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구조체를 정의하고 이곳에는 인트형 데이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소를, 자기 자신의 구조체형 주소를 저장하는 링크라는 두 멤버를 갖는 스트럭트 노드 구조체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스트럭트 노드형 변수 3개를 만들어냅니다. n1, n2, n3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메모리상에 n1이라는 변수, n2라는 변수, n3라는 변수가 각각 하나, 둘, 3개가 만들어지고요. 이 n1, n2, n3 변수들은 모두 다 스트럭트 노드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 멤버와 링크 멤버를 갖습니다. 그래서 n1에도 데이터 링크 멤버가 있고 n2에도 데이터 링크 멤버가 있고 n3에도 데이터 링크 멤버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데이터들은 정수를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들은 정수를 저장할 수 있고요. 링크는 어떤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든 변수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자료 형식의 주소, 곧 스트럭트 노드형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메모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곧 주소를 저장하긴 주소를 저장하는데, 링크는 주소를 저장하는데 누구를 저장한다? 자기 자신의 타입의 주소를 저장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n1도 n2도 n3도 모두 다 스트럭트 노드 타입이니까요. 바로 이 주소가 곧 스트럭트 노드 타입의 주소가 될 것이고, 또한 이 주소가 곧 스트럭트 노드 타입의 주소가 될 것이고, 또한 이 구조체 주소, 곧 이 시작 주소가 노드 타입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링크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주소는 요곳을, 죄송합니다. 얘를 저장하든지 얘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얘는 두 번째 n2의 주소를 저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링크도 주소는 주소인데 자기 자신의 타입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얘를 저장하든 셋 중에 하나를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링크에다가 얘를 저장하든 어찌됐건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자신의 주소 타입의 내용을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주소를 저장했는지는, 그리고 어떤 값을 저장했는지는 바로 이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와 그림을 꼭 함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코드만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림만 본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두 개를 모두 다 동시에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자, 여기 보면 n1의 데이터는 10, 그리고 n1의 링크는 n의 주소, n2의 주소를 저장했기 때문에, n1의 링크에는 n2의 주소를 저장했기 때문에 바로 n1의 링크에 뭘 저장했냐? n2의 주소인 얘를 저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포인터가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또한 n2의 데이터에는 20을 저장하고 n2의 링크에는 n1의 주소를 저장해 본 겁니다. 연습 삼아서. 한마디로 n2의 링크에 누굴 저장했다? 이곳에다 누굴 저장했다? 바로 n1의 주소, 여기가 n1의 주소가 되겠죠. n1의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소를 바로 이곳에다가 저장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변수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n3의 링크에다가 뭘 저장했어요? 네, n3의 주소를 저장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링크 멤버, 이 메모리 공간에다가 자기 자신의 주소, 곧 얘는 n%n3니까 이 주소를 보관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림으로 그리면 얘는 이 주소를 가리키고 얘는 이 주소를 가리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n3의 링크는 내 자신의 주소를 가리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메모리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하겠지만 이걸 간단한 구조로 표현하면 많은 책에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되죠. 네, 이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여기 보시면 멤버 2개다 라는 의미로 하나, 2개 자리를 만들어 놨네요. 멤버 2개다 라는 의미로
구조체 하나, 둘 멤버를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정수 10을 저장하고 정수 20을 저장하고 이때 10의 이 링크 부분은 누구를 가리킨다? N2를 가리킨다. 이렇게 메모리 N2를 가리킨다. 자, 여기는 멤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30을 저장하고 하나는 누구를 가리키냐?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자기 자신의 메모리를 가리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요것도 알아두시고 요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코드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줬는데요. N1의 링크 먼저 연산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산이 한번 딱 되고 나면 딱 하나의 값만 남는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연산이 모두 다 되고 나면 어찌됐건 N1은 변수, N1.link는 멤버 이 메모리 공간이죠. 이 메모리 공간을 뭐라고 부르죠? N1.link라고 부르죠. 곧 얘는 누구를 의미하냐? 12ff70인 N2라는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죠? N2 주소가 되고요. 얘가 N2 주소이기 때문에 N2 주소는 주소로부터 멤버를 접근할 수 있죠. 누구? 데이터. 주소로부터 멤버를 접근할 수 있죠. 누구? 링크. 한마디로 이 주소로부터 데이터, 이 주소로부터 링크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가 누구의 주소예요? 70이라는 구조체의 주소죠. 구조체의 주소로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멤버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링크 여기까지 접근하면 뭐가 될까요? 화면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접근하면 한마디로 이 메모리가 되겠죠. 이 메모리 곧 누가 됩니까? 12ff68이 됩니다. 곧 12ff68인 얘는 누가 될까요? 네, N3의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죠. 요렇게 얘를 가리키니까 N1의 주소가 됩니다. N1의 주소. 자, N1의 주소이기 때문에 이 시작 주소를 알고 있을 때, 구조체의 시작 주소를 알고 있을 때 얼마든지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데이터와 링크를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N1의 주소니까 데이터를 접근할 때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했기 때문에 누가 되겠어요? 이 메모리가 됩니다. 이 메모리. 한마디로 이 메모리의 이름이 어렵게 표현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메모리의 이름 몇 바이트짜리? 4바이트짜리 정수 메모리의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 N1.link의 링크의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요? 네, 10이 됩니다. 10. 결과치는 이 메모리의 이름을 이 메모리의 이름에는 값 10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10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애들을 복잡하게 왜 사용하냐? 그 간단한 예제를 보기 위해서 연결리스트 따라하기를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거는 자료구조에서 정말 아주 잘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자기 참조형 구조체입니다. 자료구조에서 연결 기반의 스택을 구현한다든가 표를 구현한다든가 혹은 트리를 구현한다든가 연결 리스트를 구현한다든가 정말 그래프를 구현한다든가 여러 곳에 정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자료구조는 뒤쪽에서 조금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이 내용들을 활용하는지 그런 내용들만 이해하시면 뒤쪽에서 다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는 다 제외하고 너무 많은 걸 공부하면 어렵기 때문에 연결 리스트를 이 구조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따라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하는 게 연결 리스트냐? 연결 리스트는 아닙니다. 연결 리스트 비슷한 메커니즘에 관련된 코드들을 자기 참조 형식을 저희가 공부했으니까 한번 코드로 비슷하게 따라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연결 리스트라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어요. 뒤쪽에서 자료구조 할 때 다시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먼저 연결 리스트라는 건 저희가 메모리를 만들어낼 때 배열은 연속한 메모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연속한 메모리. 이 배열의 큰 장점이 뭐냐면 시작 주소를 알면 모든 메모리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열이라는 것은 같은 자료 형식의 연속한 메모리 집합이기 때문에 이 시작 주소를 알고 있으면 인트형을 한번 건너뛰면 그 다음 메모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인트형을 한번 더 건너뛰면 그 다음 주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의 장점이 뭐냐? 시작 주소만 알면 모든 메모리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상수 시간에 단 한 번에 이동해서 이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열은 또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원소가 이제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 메모리를 제거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 메모리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 메모리를 연속하게 만들어내는 게 이 배열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연결 리스트라는 게 이 배열이라는 자료 구조를 보조하는 혹은 상호적으로 상대적 보완하는 자료 구조인데요. 연결 리스트는 그래서 배열과 아이고 말이 잘 안 되네요. 배열과 상대적인 장단점을 갖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이렇게 메모리가 만들어져요. 메모리를 실행 시간에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공부하겠지만 실행 시간에 메모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메모리의 다음 위치를 또 하나 만들 때 가리키게 됩니다. 또 메모리가 다음 위치가 다음 자료 구조가 만들어질 때 자료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그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또 메모리가 그 위치 오늘 말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데이터가 메모리상에 만들어질 때 그 데이터의 위치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사용하는 게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이 시작 주소를 안다고 해서 상수 시간에 한꺼번에 이 메모리의 위치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데이터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런 연결만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렇게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도록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이 메모리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고 이 연결만 이렇게 된다면 이제 3개가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구조를 갖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아주 빠르게 하니라고 이렇게 조금 말들이 꼬였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연결 리스트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비슷한 구조를 이런 저희가 방금 공부한 자기 참조형 구조체를 사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공부해보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구조 연결 리스트는 뒤쪽에 가가지고 다시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변수 노드형 n1, n5, n4, 3, 2, 1 해서 5개의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데이터 메모리 구조로 보면 이렇게 n1 하나 만들었죠. n2 만들고 n3 만들고 n4, n5까지 5개의 메모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각각 값을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값을 초기화했어요. 여기다가는 50을 넣었다면 여기다가는 뭘 넣었을까요? 네, 널을 넣습니다. 널은 아무것도 지금은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내부적으로 0 주소를 의미합니다. 0 주소, 주소 0을 널 주소라고 합니다. 널을 저희가 define 되어 있는 그리고 널이 정의되어 있는 곳을 따라가 보면 0으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메모리에 값이 들어있지만 n1부터 n5까지 10부터 50까지 초기화하고 처음에는 모두 다 널로 링크가 초기화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메모리가. 그 다음 p라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고 p 변수는 노드형 포인터네요. 노드형 포인터. 널을 저장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p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변수는 포인터형이 돼 널을 저장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널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메모리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 p는 struct 노드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곧 누구를 저장할 수 있어요? struct 노드형 주소를 저장할 수 있겠죠? n1은 struct 노드형의 주소니까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p는 드디어 누구를 저장했어요? 네, 12ff58이라는 n1의 주소를 저장했습니다. n1의 주소 정확히 저장했네요. 네. 또한 n1의 링크는 struct 노드형 포인터죠. 네, struct 노드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누구도 저장할 수 있어요. 네, struct 노드형의 주소를 저장할 수 있죠. 지금은 누구를 저장했어요? n2의 주소를 저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n1의 링크는
N1의 링크는 누굴 저장했어요? 12ff60. 한마디로 N2의 주소를 저장한 겁니다. N2의 주소를.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냐면 P는 N1을 가리키고 N1.link는 누굴 가리키고 N2를 가리키고까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N2의 링크에는 N3, N3의 링크에는 N4, N4의 링크는 N5의 주소를 이와 같이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해 보시면 메모리 공간에 이와 같은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메모리상에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료구조 연결 리스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메모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주소들을 출력해 보면 어떤 주소들이 출력되는지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각각의 주소가 P 같은 경우는 12ff58 그리고 N1의 주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N1의 주소니까 58, 뭐 N2의 주소는 60 이렇게 쭉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P라는 주소만 알고 있으면 P라는 주소, 곧 P 주소가 누구죠? N1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N1의 주소죠. 시작 노드의 주소, 누군지 모르지만 이 메모리 공간에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 메모리 공간에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렇게 쭉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어요. P만 알고 있으면 이 모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들의 주소들을 찾아내고 메모리의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 언제든지 이 멤버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값들을 모두 다 참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P라는 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시작 주소를 알면 이 메모리들을 이렇게 이동해서 메모리를 접근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모리들의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연결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아직 뭐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지 않았고 이걸 연결 리스트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결 리스트를 공부할 때 자기 참조형 구조체가 가장 기본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부를 한 겁니다. 다시 이 메모리를 이렇게 메모리 구조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표현하면 많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P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 N1을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다. N1의 링크는 N2의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다. N2의 링크는 N3의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점점점 가리키고 있고 M4의 링크는 M5를 가리키고 있다. M5의 링크는 널이다. 이렇게 이와 같은 구조를 같이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이거를 코드와 함께 꼭 이해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